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솔로분들의 연애운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이전에 만났던 전 연인이나 혹은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이제 나에게 2월에 완전히 새로운 연애가 찾아오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 연인과의 어떤 재회나 관계 흐름이 궁금하시면 제가 2월 재회 가능성 관련해서 저번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고, 혹시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조만간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오늘은 정말 나의 새로운 연애운 2월에 그런 연애가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2월 달에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카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보여져요. 그런데 단순하게 연애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연애라는 게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약간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으신 마음이 보여져요. 만약에 전 연애에서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를 통해서 이전 연애에서 벗어나고 또 나도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딱히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지금 몸이 건조한 내 삶에 연애라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면서 내 지금 상황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보여져요. 그런데 어중뛴 사람 혹은 애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이유로 연애가 하고 싶은 건지 그 목적이 조금 분명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변으로부터 눈을 낮춰라 혹은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은 연애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핀잔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을 뽑으신 분들이 뭐 그런 눈이 아주 높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되는데 약간 그런 말을 듣는 게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하고 싶다고 아무나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을 뽑으신 분들은 2월에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혹은 기존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거의 친분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분일 수 있고요. 또 연애로 이어지는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한테 되게 강하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되고 나서 혹은 조금 호감이 있다는 걸 서로가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연애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다지 길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보자면 일단 태도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번을 뽑으신 분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하는 긴가민가한 느낌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원래 매사에 약간 적극적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금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욕심이라는 게 막 이기적이고 본인만 알고 그런 욕심은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본인 주장도 조금 강한 약간 그런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어떤 이 사람의 특징이 만나니까 전체적으로 본인 주장이 강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외모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엄청 잘생기고 뭐 엄청 예쁘고 하는 그 정도의 외모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수려한 사람일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약간 훈남 훈녀 요 정도의 외모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연애적 특성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1번을 뽑으신 분들도 상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할 때 잘하는 것보다 서로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 이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잘못이라는 게 우리가 명백하게 연인 사이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바람을 피운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의도하지 않은 잘못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인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잘못을 서로에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여져서 두 분이 싸우는 연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서로 잘못하지 않고 서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연애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애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조언은 속도를 조금 낮추라고 해요. 이 속도라는 게 뭐 꼭 천천히 사겨라. 뭐 어떤 진행 방식에 있어서 뭐 진행 속도에 있어서 그런 걸 노출하기보다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알고 나서 연애로 이어지는 것까지 약간 시간이 짧고 조금 가까워지는 게 빠르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키워나가는 속도도 조금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런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 그런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걸 보면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전력 질주를 하지는 않죠. 중간에 약간 천천히 달리는 구간도 있고 또 스퍼트를 내는 구간도 있듯이 페이스 조절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그런 것처럼 내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연애를 하실 때 굉장히 희생하는 식의 연애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연애를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진짜 내가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조금 더 나한테 오래 머물러 있고 나를 조금 더 좋아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과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연애를 이끌어 가시는 게 전반적으로 조금 미숙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게 부족하고 못났다 이런 식의 미숙함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주도하에 이끌어가는 연애가 아니라 조금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희생하는 식의 연애를 하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애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노련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숙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은 2월에는 새로운 연애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됐든 생각을 해보면 연애라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건 내 마음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감도 조금 많아 보이시고요. 조금 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 이 시기에 어떤 누군가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거나 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결실로는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새롭게 해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달이 2월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운명의 상대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식의 운명의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 좋아지게 되거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운명의 사람이라고 약간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 운명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검증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과 연결이 되고 뭐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좋아하게 되면은 이 사람 내 운명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본인이 연애에 있어서 미숙하면 상대방을 적어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공을 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보여지는 면을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화려한 언변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진중하고 이렇게 어떤 속 깊은 그런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시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 정말로 강하고 굳센 사람,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해도 미숙한 나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막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고 이 사람이 내 운명일 것 같고 그런 것에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되는데,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일 거다라고 믿기는 해요. 그런 식의 믿음은 강해요. 오히려 너무 강해서 문제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줄 거다라는 확신이 부족해요.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고, 화가 나는데 화도 제대로 못 내고,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저거 하자니까 그래 저거 해, 이런 식의 연애를 해오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적어도 만나려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도 해줄 거고 온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거고 애정을 쏟아 줄 거고, 이런 식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이 오면 전적으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이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에 조금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이 떠나지 않을까 불안한 연애를 해왔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정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소 연애 자체가 목적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떠나갈까봐 두려운 거지,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라는 감정은 사실 이전의 연애에서도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고 연애하고 있고 그런 애정을 받고 있는 그 자체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연애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것도 결국에는 그런 맥락에서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연애를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에서 오는 행복감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더 시너지 효과도 얻고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연애를 못하는 지금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혹은 불완전하다,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을 뽑으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떨림, 설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해요. 물론 사랑이나 연애에 있어서 설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 건 맞지만 사실 가슴이 설레어야만 사랑은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도 설레고 낯선 음식을 먹어도 두근거리고 그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낯설다라는 그런 것과 설렘이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상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 환상이 꼭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대단한 연애를 해야지라는 건 아닌데 연애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떨리고 설렌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번을 뽑으신 분들도 2월에 새로운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연애로 가는 속도가 빠르기도 한데 스킨십의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연애 극초반이나 혹은 연애를 하기 전에 조금 진한 스킨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완전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되게 잘 맞는다고 해요. 엄청 재미있고 엄청 대화도 잘 되고 그렇게 통하는 코드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게 그리고 스킨십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조금 스피드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기 동일하게 데빌 카드가 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스킨십이 빨리 일어나는 게 남자분이 조금 스킨십을 좋아하거나 혹은 여자분이 스킨십을 조금 좋아하거나 이런 속성을 가지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게 스킨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안고 손잡고 하는 스킨십으로 애정을 확인하고 또 표현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연애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면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면 약간 결혼도 생각하는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단순하게 연애를 즐기고 재미있게 하고 이런 가벼운 상황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결실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외모적으로는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스타일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손이 예쁜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외모적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보통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조금 빗나가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재미있고 잘 통하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러면 굉장히 큰 매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분과의 연애는 굉장히 즐거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서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만 하는데 막 서로 웃겨서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연애가 가능한 거죠. 서로가 있으면 웃을 일도 많고 재미있고 행복하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 되게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만 보이는데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가 이렇게 재미있고 좋기만 한 상황에서 반대로 진지한 상황이나 혹은 문제점이 맞닥뜨려지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다가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이 격차가 심해지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 서로가 조금 특징적으로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인 거를 충분히 인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너무 잘 맞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잘 맞긴 하지만 우리가 만나면 너무 재미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또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4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허하고 외로움이 가장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하게 애인이 없다. 내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외로움은 아니에요. 크게 생각해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또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외로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집순이 집돌이라고 불리면서 사람 간의 왕래가 크게 없고 그거를 즐겨 하지 않는데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의 외로움은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전에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감정들이 조금 보여져요. 결국엔 내가 기다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공허한 게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은 연애운을 보러 오실 게 아니라 재회운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2월 전체적인 연애 가능성을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썸, 그러니까 서로 사귀진 않는데 좋아하거나 호감이 있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그게 결실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전의 연애에 있어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가장 먼저 보여지고 마음의 준비가 일단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했던 연애 속에서 나 혼자 남겨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어느 정도의 호감을 교류하고 이런 식의 관계까지는 발전이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썸에서 연애로 가려면 결국 내가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계속 이전의 사람이 생각나거나 반대로 이전에 했던 연애의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나한테 다가오는 그 사람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사람은 어땠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지? 혹은 이전에 했던 연애는 이런데 이 사람이랑 하는 썸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겠죠. 스스로가 새로운 연애가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전 연애부터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 노력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되었든 전에 만났던 사람 혹은 전에 했던 연애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려면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이 사람한테 온전하게 마음을 열고 깊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내면적으로도 성숙하고 나를 위해주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도 매력 있는 사람을 찾기가 조금 어렵죠. 외모도 어느 정도는 보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이 정도의 사람은 돼야 이전 사람을 잊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눈에 차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복되죠. 누군가를 만나도 또 비교하게 되는 전에 사람은 이랬는데 전에 연애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 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지, 이런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전 사람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나와 연애를 했던 사람이고, 확실하게 나한테 사랑을 주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이전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게 겉만 보면은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더
더 잘난 사람을 찾고 싶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랑을 주고받던 그 연애의 감정이나 그런 사랑받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분들은 소개팅도 좀 자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목적 없는 소개팅은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내가 이런 마음가짐에서 새로운 사람을 100명 만나봤자 100명 다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하고 멀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소개팅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새로운 사랑을 해보겠다.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의 행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된 연애를 추구를 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되게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이 많은 그런 연애보다는 안정되고 꾸준한 애정, 그리고 연애를 추구하고 좋아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냉정함도 가지고 있으세요. 냉정함이라는 게 꼭 차갑고 얼음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이성이 먼저 우선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감정적인 그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것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감정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높낮이도 크죠. 그런데 이성은 내가 어떤 방향이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설정을 하면 바뀌기도 하지만 감정만큼은 사실 안 바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도 안정되고 기복이 크게 없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5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도 2월에 새로운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연애가 가능하다고 했던 상황들과는 조금 달라요. 연애로 가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다고 합니다. 최소는 약간의 다툼이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연락이 끊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에 서로 좋기만 하고 그런 감정을 키워나가기도 바쁜 상황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중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나. 그렇다 보니 조금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물리적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면 체감 기간이 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연락이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되게 긴 시간을 그렇게 서로 알아가고 썸 타는데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연애로 이어지다 보니까 막상 연애를 하게 되면 별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기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이 남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애를 하실 때에는 온전히 서로에 대한 사랑만 남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일단 외모가 엄청 내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외모, 좋아하는 겉모습을 가져서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내 스타일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커 보이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5번을 뽑으신 분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뭐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재미없는 거 왜 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감정형인 사람에 조금 가깝다고 해요. 완전히 반대 속성이죠. 그런데 조금 남한테는 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즐겁고 좋고 행복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 남을 보는 기준이 조금 엄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5번을 뽑으신 분들과의 연애에서도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어 보여요. 5번 분이 보기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본인한테도 엄격해야지 왜 남들한테만 엄격하나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분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을 잘 만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딱히 나쁜 짓도 안 하고 내 관점에서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연애로 이어지는 과정이 조금 매끄럽진 않을 수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서로를 알고 연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연애는 친구 같은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같은 연애라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렘도 없고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약간 정 때문에 만나는 그런 오래된 연인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같이 잘 맞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인이라는 게 애정과 사랑이 가장 기반이 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아까 언급했던 정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붙으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친구처럼 만난다는 건 연인 간에 있는 그런 불안한 애정이라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썸을 탈 때나 혹은 연애로 이어지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주변에다가 요청하세요.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애를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다른 속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닥치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할지 예측을 잘 못해요.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제3자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